오늘 이 시간은 일단은 지수의 내신 유형별 서술형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풀고 1등급 마스터 문제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 137번 같이 볼게요. 2 이상 3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n은 2 이상 30 이하라고 그랬네요. 30도 들어가네. 그럼 n-9에 대하여 n-9의 n제곱근 중 양의 실수. 이게 무슨 소리냐면 x를 n번 곱했을 때 n-9가 되는 x를 n번 곱했을 때 n-9가 되는 x를 얘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와 n-20의 n제곱근 중에서 x를 n번 곱했을 때 n-20이 되는 x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n의 개수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지. 첫 번째 n-9의 n제곱근 중 양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n-9가 그지? 그러니까 n-9가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n은 몇보다 크다? 9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x가 되고 그지? n이 10이면 1이 되잖아. 그래서 양의 실수가 존재하는 게 되고 n이 11이면 x의 잠깐 잘못 썼지? x의 10제곱이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뿔마 1이 되니까 양의 실수가 존재하는 거고 11이 들어가면 11 들어가면 2가 되잖아. 그러면 x는 11제곱근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의 실근이 존재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n-9의 n제곱근 중 양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n은 9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n-의 n제곱근 중에서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된대요.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면 n이 20보다 적다일 때 첫 번째 그러면 20보다 적다면 얘가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x의 n제곱이 n-20일 때 얘가 음수가 되니까 무조건 여기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n의 값은 홀수여야 되지. n은 홀수 그죠? 그러고 나서 m이 9보다 큰 상태에서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범위가 하나 나오네. 9보다 큰 n이 20보다 적은데 뭐가 돼야 되니? 홀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값은 n은 11, 또 뭐가 있나요? 13, 15, 17, 19에서 5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n이 20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양수가 되지. 이 값이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뿔마 해가지고 양의 실근을 가졌는데 x의 n제곱이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n이 짝수여야 되는 거지. 짝수가 되면 22, 24, 26, 28,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합해서 여기도 5개가 있고 여기도 5개가 있으니까 토탈 합해서 몇 개? 10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연수 n의 개수는 10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8번 볼게요. 자, 2 이상의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2 이상의 자연수 m과 n이래. 그러고 나서 방정식 얘가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는 x의 m제곱이 2의 6제곱이고 x의 n제곱이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되는 거네. 그러면 n이 실수 알파1, 알파2, 알파3라는 세 근을 갖는데요. 이때 알파1, 알파2, 알파3가 다 정수일 때 얘가 다 정수구나. 그지? 그때 n 플러스 n이 k가 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mn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mn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 우선 한번 볼게요. 우선 예를 봤으면 좋겠는데 x의 n제곱이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되는데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9제곱 n이 짝수는 아니고 n은 홀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n은 홀수. 그럼 실근인 x는 n분의 1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2의 n분의 9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파1, 알파2, 알파3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선생님 그냥 알파 3를 예라고 할게. 임의로. 그 다음에 x의 m제곱을 했을 때 2의 6제곱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x는 뿔마 m이 짝수일 거야. 그지? 2의 m분의 6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다음과 같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뭐 됐냐면 마이너스 2의 m분의 6제곱인 근과 m은 또 뭐가 돼? m은 짝수여야 됩니다. 또 2의 m분의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m분의 9제곱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고 하는 거지. 얘를 뭐 알파 3라고 할 건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알파 1, 알파 2, 알파 3가 모두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m이 될 수 있는 값은 정수가 되려니까 m이 2 이상의 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m은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짝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2나 6이 돼야 되죠. m은 2하고 6밖에 될 게 없고요. n이 될 수 있는 값은 n은 홀수여야 되니까 또 2 이상의 자연수여야 되고 n은 그러면 몇이 돼야 되나? n은 3이 되거나 9가 되는 경우밖에 없겠네. 이렇게 m과 n이 될 수 있는 값이 결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를 해야겠네. 2일 때 3인 경우, 2일 때 9인 경우, 그 다음에 6일 때 3인 경우, 6일 때 3인 경우, m, n을 얘기하는 거야. 네 번째로는 6일 때 9인 경우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다음 같을 때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m이 2고 n이 3일 때, m이 2고 n이 3일 때, 그러면 이제 얘는 집합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m이 2니까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3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게 겹쳐지네요. 그러면 원소가 3개가 되지 않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따라서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1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네. 그럼 이건 뭐 어떻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m하고 n을 더하면 k가 1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6, 3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6, 3일 때는 이것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2의 1제곱 플러스 2의 1제곱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해가지고 얘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6과 3 더해서 9가 되는 거지. k는 9, 6하고 9가 들어가면 이건 안 되겠네요. 그죠? 6 들어가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고 9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거 겹쳐지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10이라고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k값의 합은 20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9번으로 갈게요. A 139번. 자, 어쨌거나 계산 문제니까 요 식을 계산할 건데 가로 안의 것부터 한번 볼게. 요 가로 안의 거. 우선은 이렇게 역수가 많으니까 계산하기가 좋지 않잖아. 그럼 가로 안의 식을 주어진 식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세제곱은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2의 5제곱을 곱해버릴게. 분모에도 2의 5제곱 곱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2의 5제곱, 2의 4제곱, 2의 3제곱, 2의 2제곱, 2, 1 이렇게 나오고요. 2의 5제곱을 곱하니까 여기가 2의 5제곱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4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2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섞여져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2의 5제곱분의 1 곱하기 여기를 위에 걸 한번 보세요. 플러스인 것만 묶어보면 지금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요걸 묶는 거거든. 그러면 요걸 2를 바깥으로 빼고 묶어버릴게. 선생님이 2를 바깥으로 빼고 묶으면 2의 4제곱 2의 세제곱은 2의 제곱 2는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요거 지금 표시 안 된 거 있지. 그거 묶어버리면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요런 식이 되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 선생님 볼 때 요거 묶는 거지. 그럼 역시 2 곱하기 2의 4제곱, 2의 제곱 1. 그 다음에 지금 요것과 요것과 요거. 그럼 플러스 2의 4제곱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2의 5제곱분의 1이 됐고 여기는 3 곱하기 요게 2의 4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여기는 2의 4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두 개 있는데 하나 빼라잖아. 그럼 요거 약분이 되니까 2의 5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5제곱분의 1이 된 거야. 3 곱하기 2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자고 그랬거든. 여기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재. 여기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제곱. 여기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 3 곱하기 2의 5제곱에 세제곱을 하자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됐고요. 2의 15제곱이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제곱근 루트 4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제곱에 대한 마이너스 세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자. 그럼 요 식은 우선은 요 마이너스 1제곱이 문제니까 마이너스 1제곱부터 한번 잠깐 보시면 얘가 다음 같아지는 거지. 아이고, 빨간색이니까 좀 불편하다, 그죠? 자, 3 곱하기 4제곱 마이너스 3의 곱하기 2. 이거 많이 보던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제곱만 먼저 해보려고. 많이 보던 거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4가 2의 제곱이거든.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하냐면 선생님 볼 땐 너무 굵지?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해주는 거야. 세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여기다도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 상태에서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얘의 세제곱해서 2, 1, 3이 돼. 분모가 3이 되고 분자는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이 된 거지. 요게 얘의 마이너스 1제곱만 먼저 한 거거든. 그러고 나서 문제는 여기에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 27이 되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식은 둘을 곱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면 27, 27을 전체 식을 보니까 여기다가 27 곱하기 2분의 15제곱에 27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의 세제곱을 곱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27은 약분돼서 없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원래 문제는 두 식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해보면 세 번째 3a 플러스 b의 값을 구한다. 곱하니까 27, 20이 없어지고 2에 15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전체 세제곱 바깥으로 빼면 2의 5제곱 곱하기 2에 얘가 뭐가 되나요? 3분의 1제곱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지. 그럼 이제 안으로 또 들어가면 2에 이렇게 곱하니까 3분의 지수 더해서 3분의 15, 16이 되고요. 3분의 16.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5제곱의 세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세제곱 바깥이니까 A가 3분의 16, B가 5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A는 3분의 16, B는 5.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3A 플러스 B니까 3 곱하면 16이고 B 더하면 5가 돼서 2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었다. 140번으로 갈게요. 네, 잠깐만요. 1이 아닌 세 양수 ABC가 있는데요. A는 B의 5제곱근이래요. A는 B의 5제곱근이라는 거는 A를 5번 곱하면 뭐가 돼? B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C는 세제곱근 루트 A의 4제곱근이래. 그러면 C를 4번 곱하면, 그지? C를 4번 곱하면 세제곱근 루트 A가 된대요. 그러니까 C를 12번 곱하면 A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아졌죠? 자, 문제는 C분의 B를 A의 X제곱이라고 할 때 그랬어. C분의 B 그러면 C라고 하는 거는 A의 1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 C분의 A의 12분의 1제곱분의 B는 A 5제곱이죠. 그러면 A의 5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니까 A의 12분의 60, 12분의 5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X는 뭐가 돼? 12분의 59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이때 X의 값을 P분의 Q라고 할 때 Q에서 P를 빼달라고 그랬으니까 Q-P는 59에서 12 빼기 그러면 4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141번으로 갈게요. 문제 141번. 자 141번은요. 0이 아닌 네 실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값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례식으로 나올 때 우리가 매번 했던 방법이 P라고 넣는 거지. 가의 경우를. 그러면 27의 A제곱이 P니까요. 27은 P의 A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25는 P의 B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두꺼운데. 그 다음에 15는 P의 C분의 1제곱이 되겠구나 해서 각각의 숫자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얘가 나왔죠? KAB, K값 구하는 건데 KAB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합곱이 나올 때는요. C로 우선 나눠줘서 C분의 K 놔두고 A, 요거 잠깐 합곱이 나올 때 여러분 분수식 쓰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돼. AB, 2B 플러스 3A가 되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A분의 2하고 B분의 3인가요? B분의 3. 그럼 AB 이렇게 나오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C분의 K와 같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P의 C분의 K제곱이 그지? C분의 K제곱은 P의 A분의 2제곱 곱하기 P의 B분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P의 C분의 K는 15의 K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27의 요게 P의 A분의 1제곱이 얘니까 2는 27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B의 세제곱이니까 25의 세제곱이 되겠네. 25의 세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3의 6제곱이고요. 얘가 5의 2의 제곱에서 6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15의 6제곱이 되는 거네. 그러면 K가 몇이야? K는 6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141번 봐드렸고요. 14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42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가 2창, 1창 이 값을 뭐라고? 상수항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조금 여기에 상수항을 좀 간단히 해볼 필요가 있어. A의 2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6제곱근이니까 A의 6분의 1제곱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뒤에는 1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걸 잠깐 보면 A의 12분의 얘는 6 들어가고 2 들어가고 1 들어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A의 12분의 9제곱이네요. 그러면 4분의 3제곱이구나. A의 4분의 3제곱입니다. 그래서 식은 루트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A의 4분의 3제곱 이퀄 0 이렇게 나온 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정수가 돼야 된대요. 이렇게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절반 9981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한 게 루트 3분의 1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엔 잠깐만요. 루트 3분의 1이 있어 조금 불편하긴 하다, 그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3 제곱은 적은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고요. 얘가 81이니까 a의 4분의 3 제곱은 루트 3을 곱한 게 되잖아. 그러니까 3의 4제곱 3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제곱이 되겠구나. 3의 2분의 9제곱보다는 어떻다? a가 4분의 3제곱이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럼 a값의 범위를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잠깐만요. 여기에서 a는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여기에 그래서 문제에서는 모든 자연수 a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a라고 하는 값은 3의 2분의 9제곱에 몇 분의 몇이 돼? 3분의 4제곱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4, 3분의 4 곱한 거지. 그래서 얘가 3에 약분돼서 2가 되고 3이 되니까 6제곱이 되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자연수야. 0보다 크지만 3의 6제곱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범위가 너무 많다, 그죠? 판별식만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두근의 곱이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잖아. a분의 c.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루트 3분의 1분의 a의 4분의 3제곱이니까 루트 3 곱하기 a의 4분의 3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정수가 된대요.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지금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은 2분의 1제곱이잖아. a의 4분의 3제곱인데 a가 루트 3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a가 루트 3은 갖고 여기에서 이 값이 루트 3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 우선은 a가 자연수니까 요 4제곱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에 4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있잖아. 3의 2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 3의 2분의 1의 모양이 나오기 위해선 제곱은 있어야 돼. 그래야 4분의 3하고 약분이 돼서 2분의 세제곱이 우선 기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a를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a값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k의 4제곱이 우선은 얘가 3의 6제곱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럼 k의 4제곱이 3의 4제곱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k는 자연수니까 k는 1이거나 2밖에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럼 k가 1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k가 1이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k가 1이면 a는 9가 되는 거고 k가 2가 되면 a는 k가 2니까 16 곱하기 9죠. 16 곱하기 9니까 6, 9, 14. 4 쓰고 9, 1은 9. 4, 3, 12. 잠깐만요. 12의 제곱이네. 144가 되겠구나. 그지? 144. 14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 두 값 찾아내는데 A는 9이거나 144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값의 합은 15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3. 오늘 글씨 되게 안 써진다. 그죠? 다시 153이요. 자, 이제 143번으로 갈게요. 143번. 자,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두 실수 X, 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지금 가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매번 하던 대로 여기 K 써도 되겠지? K라 쓸게. K 이렇게.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A의 A분의 B제곱이 K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A는 K의 B분의 A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A제곱이 K가 되니까 따라서 B는 K의 A분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B의 AB의 제곱이 AB의 AB의 제곱이 K가 되니까 따라서
A, B는 K의 AB분의 1제곱이 되는 거겠네. AB분의 1제곱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을 곱한 값은 K의 B분의 A 더하기 A분의 1인데 얘가 K의 AB분의 1과 같다라고 하잖아.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B의 A제곱 플러스 1이 AB분의 1과 같으네요. 그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 1이어야 되는 거네요. 잠시요. AB, A제곱 플러스 B구나. 미안. 이렇게 되는 거네. 다시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A제곱 플러스 B가 1이다. 가의 경우에 요 식을 알아내게 됐고, 나의 경우로 한번 볼게요. 나의 경우는 A의 X분의 2제곱이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의 제곱이 3의 X제곱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의 경우는 뭐가 나와요? B의 2y제곱이야? B의 2y제곱 플러스 1이 6 곱하기 B의 y제곱 플러스 1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 B의 2y제곱, B의 마이너스 2y제곱 알고 싶으니까 B의 y제곱은 나눌게요. 그러면 B의 y제곱 됐고 B의 마이너스 y제곱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러면 뭐가 되나요? 6B가 되나요? 그죠? B, y제곱 나눴으니까 6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값들을 우리가 쭉 정리해서 집어넣을 거니까 A제곱이 3의 X제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B도 A제곱으로 나타내야겠네. B는 뭐가 돼? 1-A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B의 제곱을 알아야 되니까 B의 제곱은 1-A제곱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뭐 그냥 앞에 걸 써서 A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정리해서 같이 볼게요. 잠깐요. 여기가 너무 필기 공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됐죠? 자, 문제에서 36에 3의 x제곱은 그랬으니까 36에 3의 x제곱 대신에 아까 a제곱 쓰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랬으니까 3의 x제곱이 a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 쓰면 되겠고요.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 식을 써야 되잖아요. 요게 요거 완전 제곱식인 것 같은데 요거 완전 제곱식이죠. 요 식만큼은 b의 y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6b니까 제곱하면 36b의 제곱이 돼요. b의 제곱이 얘인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식을 정리한 걸 다시 쓰면 36a제곱 마이너스 이쪽이 a제곱 마이너스 1에 36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에 뭐가 돼?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요게 하나 약분이 되고 나면 요거 없어지니까 36a제곱 마이너스 36a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결국에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될까? 36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43번 풀이해드렸고 이번엔 144번으로 갈게요. 제일 먼저 이제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유리수일 때 얘를 거듭 제곱해봐야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18분의 n이 18분의 n이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k가 자연수.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거는 18의 배수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숫자에다 이걸 쓰면 다음과 같아지는 거지. n 대신에 18k를 쓰면 여기가 k가 되거든요. 18분의 n에 12분의 n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n 대신에 18k를 쓰면 k가 되고 12에 n 대신에 18k를 쓰는 거지. 그러면 k에 얘가 6으로 나누면 2분의 3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k는 제곱수가 되는 거죠. k는 제곱수거나 요 2가 약분되면 되니까 k는 짝수여야 되는 거죠. 제곱수이거나 k는 짝수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런데 n이 500보다 작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가 n이 500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k는 어떻게 되지? 500을 18로 나누면 36. 그러면 14, 0 이렇게 되겠죠. 6, 8, 48, 6, 1은 6. 7해도 되나? 7, 8에 56. 6 쓰고 5 올라가고 7, 1은 7. 7, 2는 7, 12. 그러면 14, 0 이렇게 되니까 2.777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따라서 K 값은 27.777보다 어때?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K가 제곱수가 된다면 K가 될 수 있는 값은 1, 4, 9, 16, 25까지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짝수가 된다고 하면은 2, 4, 6,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6까지가 가능한 거가 되는 거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겹쳐지는 게 좀 있겠지. 4하고 16 두 개가 겹쳐지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여기는 13개가 될 거고 두 개 겹쳐지니까 2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때 K가 결정되면 n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개수로 치면 16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n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45번 같이 볼게요. 145번. 자, 문제는 x가 2분의 1에 3의 1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0제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지. 그럼 3의 10제곱을 a라 놓을게. 그럼 x는 2분의 1을 a 마이너스 얘는 2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쓸까? a분의 2라고 a분의 2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좀 불안하니까 x제곱 플러스 2 제곱하면 4분의 1에 a 마이너스 a분의 2의 제곱이 되고요. x제곱 했고 플러스 2가 됐네.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에 여기 전개해 보면요.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지. 플러스 a제곱분의 2가 되는데 얘가 들어가면 8로 들어가죠. 요 2가 요 안으로 들어가면 8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4분의 1에 a제곱 플러스 4 플러스 a제곱분의 2가 되니까 얘가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a분의 잠깐요. 여기 선생님 잘못했지. 요거 제곱하면 4가 되는 거죠. 요거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분의 2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된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2도 완전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이제 n제곱근 요거에 x가 뭐라고 그랬냐면 2분의 1에 선생님 보기에 a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그랬거든. 그럼 요 식에 루트 안에 이 값이 있으니까 얘도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a 플러스 a분의 2로 나온 거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n제곱근 루트 2분의 1a 2분의 1a니까 그냥 a가 된 거야. 그러면 a를 아까 선생님이 3의 10제곱으로 놨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3의 n분의 10이 된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자연수가 된다는 건 n은 1보다 큰 자연수 n의 개수니까 10의 약수가 돼야 돼서 2, 5, 10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n의 개수는 2, 5, 1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45번 정리해드렸고 마지막 문제 146번 볼게요. 자, 사람의 몸 안의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은 신체 대사작용을 해 시간이 지날 때 일정한 비율로 몸 밖으로 빠져나간대. 근데 이 물질이 절반만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을 세슘의 반감기라고 한다. 반감기 문제들은 여러 번 봤을 테니까. 자, 근데 세슘 137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110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게 110일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식으로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2분의 1이 되는 게 110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t가 110이 되면 1제곱 되니까 2분의 1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응급약인 프러시안 블루를 처방하면 세슘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30일로 줄어든대. 아,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게 30분의 t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얘가 끝났고요. 어떤 사고로 A와 B 안에 세슘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320mg이 들어갔고 20mg이 A 사고 A로 사고 B로 들어간 거야. 이때 A의 심한 프라시안 블루를 처방했을 때 A의 세슘의 양이 B의 세슘의 양과 같아지는 시점은, 그러니까 A는 지금 320mg이 들어갔는데 프러시안 블루를 처방했으니까 얘가 320이 얘한테 이렇게 처방이 돼서 반감기가 이루어진 거고, 얘는 20mg에 대한 반감기가 이렇게 되는데 둘이 같아졌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 110분의 t제곱이 20으로 나누면 16이 되지? 2분의 1에 30의 t제곱과 어때? 같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거 2의 전체로 보면 2의 마이너스 110분의 t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의 t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10분의 t는 4 마이너스 30분의 t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음 같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매수 곱해야 돼. 330 곱하면 부호 좀 바꿀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330 곱하면 3t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330 됐고 330 곱하면 330을 곱하면 11t가 되죠. 그러면 얘가 1, 2 넘어오면 8t가 되고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4 곱하기 330이 되네. t는 그러면 8분의 4 곱하기 330이 되니까 약분해서 2가 됐고 2 1은 2, 2 62, 2 50. 그러면 165일이 지난 후에 얘네 둘이 같아졌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t는 165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형 문제 풀이해 드렸고 1등급 마스터 문제 풀이해 볼게요. 자, 1등급 마스터 문제 A4 14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건 2022년 대비 6월 모평 21번 문제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의 계수가 1.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니까 fx는 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디디딩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그런데 가해 조건을 보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자. 근데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그러면 함수 fx는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면 y는 fx,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는 건 x축 밑에 그려졌다는 거잖아. 그지? 최소값이 음의 정수다라고 그랬으니까 음수라는 생각만 해도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fx가 갖는데 얘가 그 두 근이, 그러니까 여기 알파 베타가 얘도 중근이고 얘도 중근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그러니까 x의 n제곱 64가 돼야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잖아. 얘가 만약 뿔만 n이 짝수면 n제곱 루트 64가 될 텐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n제곱 루트 64고 여기가 플러스 n제곱 루트 64면 얘가 갖는 두근이 여기서도 갖는 두근이 돼버리니까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구나. 그럼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근을 가졌다는 거죠, fx는. 그리고 알 수 있었던 게 n이 짝수라는 거야. n이 짝수. 이렇게 됐겠구나. 그러면 얘가 뿔마 2에 n분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잡아줄 수 있었는데 이때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fx는 선생님이 볼 때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x-2의 n분의 6제곱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 중근이, 그러니까 즉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2에 얘 제곱해야 되죠. 그러면 n분의 12제곱이 나오겠네. n분의 12제곱. 그리고 요 대칭축에다가는 요 포인트 있죠. 요 대칭축이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니까 대칭축이 0이에요. 그러면 이때 0일 때의 값이 음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0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12. 음의 정수가 되기 위해서 n은 12의 약수 1, 2, 3, 4, 6, 12가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n은 뭐가 돼야 된다? 짝수여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1, 3, 6 없어지네요. 그러면 2, 4, 6, 1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그러므로 n의 값의 합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2, 4, 6, 10이니까 22가 되나요? 잠깐만요. 24가 되는구나. 24. 그래서 2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 잘 해석하면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6월 학평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대요. fn은 n이 홀수일 때는 위의 식을 쓰고 n이 짝수일 때는 밑에 식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CBI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FP, FQ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PQ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랬네. 그러면 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 그래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네. 그죠? 자, 그러면 PQ가 여기선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제일 먼저 둘 다 짝수일 수가 있고요. P도 짝수, Q도 짝수일 수도 있고. P가 PQ 모두 짝수일 경우, 그죠? 모두 짝수인 경우 이렇게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그럼 모두 짝수니까 4 곱하기 FP, FQ 쓸까? 자연수가 된다 그러니까 FP 곱하기 FQ는 P 들어가니까 4제곱군 4 곱하기 3의 P제곱 곱하기 4제곱군 4 곱하기 3의 Q제곱 이렇게 내보겠죠. 3의 Q제곱 3이 이상하다. 예. 따라서 얘는 4에 둘이 같이 곱하면 얘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P 플러스 Q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는 나가고 4제곱 3의 P 플러스 Q제곱이 됐고 조금만 정리해 볼게. 2 곱하기 3의 4분의 P 플러스 Q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플러스 Q가 뭐가 되냐면 12I의 자연수인데요. 12I의 자연수인데 이때 PQ가 짝수면서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때 하나씩 잡아볼까요? P, Q. P가 2면요. Q가 2여도 되고 P가 2면요. Q가 6이어도 되죠. 그 다음에 P가 2면 12여도 괜찮습니다. 이번엔 P가 4가 되고 Q는 4가 나오면 되겠죠. 4가 나왔을 때 8이 나와도 되고요. 또 8이 나올 경우에 P가 짝수인 경우 하니까 6인 경우 해봐야겠다. 6인 경우에 2 나오겠고 6인 경우에 12여도 괜찮죠. 미안해. 6인 경우에 6이어도 괜찮고요. 6인 경우에 12여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얘가 이제 짝수니까 8인 경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8인 경우에 2인 경우 괜찮고, 미면 안 된다. 8인 경우에 4인 경우 괜찮고, 8인 경우에 8인 경우 괜찮죠. 그 다음에 10인 경우에 4인 경우 괜찮고요. 10인 경우에 2가 돼야 되지. 10인 경우에 2가 되고 10인 경우에 6 되고 10인 경우에 10도 괜찮죠. 그러면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3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Q가 모두 짝수일 때 13개의 순서쌍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칸이 좁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씩 다 따지려면. 자, 이렇게 돼서 PQ가 짝수인 경우 해봤고요. 자, 이제 PQ가 모두 홀수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로 P와 Q가 모두 홀수인 경우.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를 해야 되겠구나. 홀수. 그러면 위의 순서상인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걸 써야 되는 거지. 4제곱근 루트 9에 2 곱하기 n 플러스 1.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네. 그럼 FP 곱하기 FQ를 하는 거죠. FP 곱하기 FQ. 그러면 4제곱근 9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제곱이 됐고 4제곱근 루트 P 플러스 1제곱이어야 되는데 미안 2 곱하기 P 플러스 1제곱 9 곱하기 2에 Q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같이 묶어버리면 디디링 해놓고 3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이 되고요. 2에 P, Q 플러스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3은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4제곱에 2에 P, Q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거 분수지수 고치면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2의 4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P 플러스 Q 플러스 2가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얘가 4가 되거나 8이 되거나 그 다음에 12, 16, 20이 되는 경우까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P와 Q가 넘어가서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2가 되는 경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1이 가능하겠네. 그지? 1,1이 가능하겠고 두 번째 PQ의 합이 요 8이 되려면 2 넘어가면 6이 되는 거죠. 6이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홀수면서 P가 1일 때 5가 되면 되고요. P가 1이면 5 P가 3이면 3이 되면 되고요. P가 5면 1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다 했나요? 다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따지면 되겠네. 세 번째 P와 Q의 합이 12가 되고 P 플러스 2가 그럼 얘는 10이 되면 되거든. 홀수니까 1일 때 얘가 9가 되면 되고 3일 때 7이 되면 되고 5일 때 5면 되고 7이 되면 3이 되면 되고 9면 1이 되면 되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뭐. 자, 네 번째 P와 Q의 합이 16이 되려면 얘가 14가 되면 되는 거죠. 14, 1이 돼서는 안 되고 3이 돼도 안 되죠. 5가 될 경우에 9가 되면 되네요. 그 다음에 7이 되면 7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겠네요. 더 이상 없죠? 다섯 번째 PQ의 합이 얘가 20이 되려면 18이 돼야 되니까 9하고 9가밖에 없겠네. 그럼 여기에서 몇 개가 존재하는지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참 여기가 9면 5가 되는 거 이거 하나 빠졌네. 13개가 되겠네요. 미안. 13개가 이쪽에도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다음 같이 돼서 PQ가 모두 홀수일 때도 우리가 구해냈고요. 잠깐요. 자, 이제 P는 짝수인데 Q는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엔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P는 짝수, Q는 홀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P 곱하기 FQ죠. 너무 굵네. 자, FP는 짝수일 때 우리가 요걸 쓰자고 그랬거든요. 4제곱 해서 4제곱 해가지고 짝수일 때 4 곱하기 3의 P제곱이 되는 거죠. 4 곱하기 3의 P제곱이 되는 거고 홀수인 경우에는 4제곱 9 곱하기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Q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홀수인 경우에는. 그래서 둘을 곱하면 4제곱에 2의 Q 플러스 3제곱 되죠? 곱하기 3의 P 플러스 2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쓰면 2에 4분의 q 플러스 3 곱하기 3에 4분의 p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연수가 되는 건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q 플러스 3이 4가 되거나 그 다음에 8이 되거나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게 12가 되거나 12까지는 가능하네.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q가 될 수 있는 건 뭐뭐 있냐면 1이 되거나 5가 되거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q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2가 4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럼 4, 8, 12 똑같고 16도 될 수 있나? 16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p가 2가 되고 6이 되고 10이 되는 경우까지가 가능한 거가 되네. 그러면 순서상을 우리가 잡으면 여기 세 가지니까 몇 가지가 돼? 9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9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 P는 홀수고요. Q는 짝수인 경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FP 곱하기 FQ가 되는데 네 제곱근 P는 지금 홀수니까 여기다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9 곱하기 2에 P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Q는 짝수니까 4 곱하기 3에 Q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경우도 뭐 얘 여기니까 뭐 9개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게. 그러면 4제곱에 2를 먼저 쓰면 2에 p 플러스 3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에 이렇게 돼서 q 플러스 2제곱이 되거든. pq만 뒤바뀌었지 똑같으니까 계산해보면 여기도 9개의 순서상을 갖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뭐 실제로 서술형이면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서술형은 아니고요. 단답형의 계획관식 문제니까. 그럼 13개, 9개니까 9개, 18개 하고 13개, 13개면 26이 되잖아. 그럼 합해서 30, 44개의 순서상을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약간 노가다죠. 자, 148번 풀이해드렸고 1등급 마스터 149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집합 A는 3과 4를 원소로 하고 B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3, 9. 집합 X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수인 A는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고 여기 B는 집합 B의 원소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9나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9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9나 마이너스 3이나 3이나 9나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지, 그지? 예를 들면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9는 집합 X의 원소냐라고 그랬거든요. 당연히 원소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요게 마이너스 9가 될 때 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기억은 맞다. 근데 X는 실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4제곱근 마이너스 9는 실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음수일 때는 안 되는 거죠. X의 원소의 개수는 8개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얘는 지금 양수니까 4제곱근은 뿔마 플러스 마이너스 근 2개씩 존재하고 얘는 홀수 제곱근 하나씩 존재하니까 8개가 맞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양수인 것의 모든 원소의 곱은 얘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양수인 거는 x 세제곱에서 3이 되는 x, 즉 x는 세제곱근 루트 3. 또 x 세제곱에서 9가 되는 x는 세제곱근 루트 9. x 4번 곱해서 3이 될 때 양수인 x는 4제곱근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4번 곱해서 9가 되는 x는 4제곱근 루트 9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는 3의 3분의 1제곱이고 그다음 얘네들 다 곱하라고 그러니까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얘는 3의 4분의 1제곱이 되고 얘는 3의 4분의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얘는 3분의 1하고 3분의 2도 하니까 1제곱이 된 거고요. 얘는 3의 4분의 3제곱이 되는 거네. 그러면 3의 4분의
7제곱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럼 4제곱근 3이 7제곱이었겠다. 맞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보기 5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9번까지 다 풀이해 드렸는데 1등급 대비 2등급 대비 문제 150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그러니까 m이 지금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a, m이라고 m을 첨자로 사용했을 경우에 m을 여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2의 a제곱, a, b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b는 m의 약수가 되면서 2의 a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a4, 그러면 a4 한번 생각해 볼까? 얘가 맞냐고 얘기한 거니까 a4는 2의 a제곱이 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냐? b분의 4가 된다. 그러면 이제 거듭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b가 자연수면 1이 돼서 4가 될 수도 있고 b가 2가 돼서 얘가 2가 될 수도 있죠. b가 4가 돼서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2의 a제곱은 1은 될 수 없겠구나. 그럼 0제곱 돼야 되니까 얘가 4거나 2가 되기 위해서 a는 2거나 1이어야 되겠군요. 그러면 잠깐요. b가 될 수 있는 값은 아까 얘가 4가 된다는 얘기는 b가 1이란 얘기고 얘가 2가 되는 b가 2란 얘기구나. 그러면 결국에 a가 a, b는 2,1, 2,2도 가능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착각했구나. 그러니까 a가 2일 때 b가 1인 거고 a가 1이면 b가 2여야 되니까 2,1, 1,2 기억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m이 2의 k제곱이면 그랬거든요. 같이 가볼까요? m인데 m이 2의 k제곱이래. 그러니까 얘는 a의 2k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원소는 2의 a제곱은 b의 2의 k제곱이 되는 거죠. 2의 k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k가 될 수 있는 값은 자연수니까 잠깐만요. k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k가 만약에 3이라고 해봐봐. 2의 세제곱. 그럼 b는 자연수니까 b가 될 수 있는 값은 b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될까?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2의 세제곱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의 세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a가 0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개수하고 얘가 어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도 성립한다.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인데요. 디귿은 am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am이라고 하는 거는 2의 a제곱이 b의 b분의 m이 됐을 때 얘가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b가 1인 경우는 안 될 것 같고 얘가 약분을 해가지고 거듭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대. 그러면 m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b는 선생님 볼 때 뭐가 되냐면 2가 돼야 돼. b는 2가 되고 m은 2 곱하기 어떤 숫자가 이렇게 탁 나와야 약분되면서 아니다. 선생님 잘못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b는 바로 요 숫자가 돼야 돼. 요 숫자가. 요 숫자는 홀수여야 되거든. 홀수가 돼서 얘가 약분이 되면서 2의 1제곱이 돼서 a는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 다른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개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자리 자연수니까 2 곱하기 홀수에서 두 자리 자연수 나오는 걸 다 찾아주시면 되지. 자, 잠깐만요. 칸이 좁아서 디디디디디. 예. 자, 그러면 이제 m이 이제 홀수입니다. 2 곱하기 5 10이 되니까 괜찮죠. 또 m이 될 수 있는 값이 2 곱하기 7 괜찮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 곱하기 몇 가지 갈까? 40 잠깐만요. 두 자리라고 그랬나요? 잠깐만.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니까 2 곱하기 40? 5 그러면 90이 되죠. 아직도 두 자리고 2 곱하기 47 하면 어떻게 되지? 27, 14, 248 그러면
94가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94도 되네. 2 곱하기 49 98이 되죠.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 5, 7 해서 49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등차수열이니까 이씩 증가하는 걸로 해서 2n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49니까 2n은 46 되고, 그럼 n은 뭐가 돼? 23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얘의 개수는 23개. 맞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5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51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그러니까 여기 때 얘가 초기자산이 되는 거지. 이게 초기자산. 자, 그래서 기대자산 W가 나왔대요. 기대자산. 느낌 오죠? 요거 투자하고 이만큼 벌어들이기 원하는 거지 뭐. 자, 그리고 나서 뭐 A와 T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여기 있구나. 투자하여 T년이 지난, T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년이에요, 년. 자, A는 그냥 상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금융상품에 이제 여기까지가 끝났고, 초기자산 W0를 투자하고 15년, T가 15년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초기자산이 3배가 됐대. 그럼 써볼까? W가 있는데 3W0가 됐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2분의 W0 곱하기 10에 15년이니까 15A가 되겠지? 1 플러스 10에 15A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3배이다 해서 이거 끝났고, 금융상품의 초기자산을 투자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K배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A를 알아야 되겠네. 그럼 W0는 지금 다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약분하면 여기 3이 됐고, 2분의 1 곱하기 요얘를 선생님이 치환할게. X로 1 플러스 X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변 2 곱하면 6이 되고, 여기는 X 제곱 되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3또는인데 얘가 사실은 10에 15A 제곱이거든요. 근데 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2가 돼야 되지. 그렇다면 10의 A 제곱은 그냥 10의 15A 제곱이 2다 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2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30년이 지났을 때 라고 얘기한 거니까 3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났다. 그러면 잠깐요. 10에 30A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30A 제곱은 10에 15A 제곱에 2를 곱한 값이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W는 2 곱하기 얘가 뭐가 되냐면 W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10에 30A 제곱이 되고 1 플러스 10에 30A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W0 플러스 얘가 4라는 거 알았잖아. 1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곱하기죠. 선생님이 여기 더하기로 표시했네.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2가 되니까 얘가 10W0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럼 몇 배 되는 거야? 자산이 10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2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등급 대비 문제 마무리해드렸고요. 끝났네. 영상은 여기서 마쳐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로그로 유형은 아니고 뭐지? 비스텝의 비단계 로그로 볼게. 비단원으로 가겠다. 비단원 로그로 볼게요. 그래서 로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